구현모 대표께서는 조금 있다가 기수강령 맞춰서 오실. 누가요? 구현모 대표님께서. 네네. 아, 대표는 예. 1시 50분쯤에 조금 있다가 와서 그럼 예, 예. 정기총회는 안 예, 보시고 예. 요 시간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그냥 벗고 잠시 후 1시 반부터 추기학술대회 개회식 및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사장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속히 행사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 예정된 시간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회식 및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대한산업공학회 총무이사 김영진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술 대회를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정기총회 자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사실 학술 대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개회식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회식을 위해서 먼저 국민의례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20년 대한산업공회 추계학술대회 개회를 위해 문일경 학회장님의 개회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화되는 코비드-19 속에서 비대면 수업과 회의 등으로 대한산업공학회 회원님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산업공학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 연구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산업공학계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 및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비드-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물품 및 관련 물류의 급증으로 인한 기업들의 성장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관리, 원격 수업, 배달 플랫폼, 마스크 공급망 관리 등은 모두 산업공학과 밀접하게 연결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과학은 새로운 시대의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대한산업공학회 회원 여러분과 이를 후원해 주신 많은 기업 회원 및 협찬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학회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시고 축사도 해주시는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조직위원장을 맡아주신 안재경 조직위원장님 및 조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호 학술부회장님을 비롯한 학술본부 이사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총회 이후에 기조 강연 발표를 해주시는 KT의 구현모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회 사무국의 정효경 국장님과 이보란 과장님도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도 내년에도 하이브리드가 계속된다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시는 학계 및 산업계 인사분들로부터 산업공학이 대한민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 여러분 모든 분들과는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코비드-19이 이런 시일 내에 해결된다면 내년에 개최될 2021년 충계 공동학술대회는 본의 정치가 만연한 제주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변재현 차기 회장님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충계학술대회는 많은 회원님들을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희경 학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학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이번 추계 학술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이동훈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총장님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대한산업과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이 2020년 대한산업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해 주신 학회 회장님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학기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래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문의 하나가 산업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공학의 최적화 및 확률 통계 기법들은 최근 크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론의 핵심 엔진입니다. 산업공학은 이러한 핵심 엔진 기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으로 이동한 지 오래입니다. 인간공학, 투자공학, 기술경영 등 산업공학의 핵심 응용 분야 역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전면에 내세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산업공학과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최근
우리 대학 산업과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4단계 VK 사업에 선정되는 등 실용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큰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산업공학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의 주제인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공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치 창출을 꾀하는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 발전을 견인해온 산업공학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사회와 국가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공학회 해온 모든 분들이 하시는 연구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기학술 대회에서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이고 풍성한 학술적 교류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 학술대회 기간 동안 바쁘시더라도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교정을 둘러보시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심신을 잠시라도 힐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대한산업과학회 추기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회장님, 임원진 그리고 내빈과 회원님들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총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총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예. 먼저 있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조직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조직위원들을 대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재균 교수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재균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장님과 총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작은 모임도 쉽지 않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 세션에서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 40여 개 세션에서 한 200편 이상 발표하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이동호 학술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회 국장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과의 그 17분의 조직위원 교수님들께도 그 노고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제가 지금 비대면 시대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공학인데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부시게 발전할 데이터 산업에서 우리 산업공학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요. 사실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 후원해 주신 또 앞으로 우리 학회를 후원해 주시리라 강력히 믿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조금 후에 기조연설을 하실 KT의 구현모 대표님 그리고 또 SK텔레콤의 유영상 부사장님,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님, 그다음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백상엽 대표님, 스플렁크 코리아 최승철 대표님과 바이텍 시스템의 문수찬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GN넷의 김동헌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비록 어렵지만 즐거운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학술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많은 이제 전임 회장님이신 이홍훈 교수님, 그다음에 차기 회장님이신 변재인 교수를 비롯해서 현재 회장단 여러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호명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마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제 2020년 사업 실적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계 공동학술대회 원래 이제 초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중계 공동학술대회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일경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제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4페이지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2019-20년 사업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이고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에 보시면 이제 학회상 시상 및 학회 활동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상하여 오던 정원학술대상, 백암 논문상, 그다음에 국제화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었고요.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보시면 대학생들, 우리 학부 학생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학회 그러니까 우리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필드 캠프는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사실 참석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당히 열띤 자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산업공학 홍보 및 연구 관련 사업 추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산업공학의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완성한다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같이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특별 세션이라든지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학교육인정원에서 이제 산업공학과에 관련된 설계학점 이제 인정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제 요청해 오신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그러한 의견들을 대표하여 실제 설계학점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번 내용으로는 국내 포럼 및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공동학술대회도 많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계학술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2019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올해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항상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중계 공동학술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기 회장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내년도 중계 공동학술대회는 이제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내년도 학술대회에서는 많은 분들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경진대회 및 이제 공모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석사 논문 경진대회,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조금 있다가 오늘 사실 오전에 다른 발표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요 두 개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이제 경진대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작이 이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현 회장단에서 사실은 이제 새롭게 추진했던 경진대회 중에 하나가 4.3에 있는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42편 접수해서 7편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올해는 50편 접수를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상을 했고 대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경진대회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있기를 희망합니다. 8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주로 저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한산업공학회지, 그다음에 IMS 영문지, 그다음에 IE 매거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회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회에 있어 가지고 편집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저널 본부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중에서는 이제 대한산업공학회지가 우리가 비록 한글 영문 같이 발간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혼합해서 발간하긴 합니다만은 스코프스 등재를 갖다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심사 저주를 제출하고 우리가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IMS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스코프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은 SCI급 저널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이제 사실 교수님들께서 IMS에 발표된 논문들을 많이 인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학회 시스템 체계화 및 회원 현황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학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실은 우리 학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논문 시스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이번에 개편을 해서 새롭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4에 있는 기업 회원제도 운영 활성화 및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 회장님께서 사실은 기업 회원들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좀 임기 초부터 상당히 많은 매진을 하셔서 이제 기업 회원 숫자적으로나 그다음에 후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는 학회 사무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진짜 한 5분 정도 시간에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들이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제 결산서와 대차 대조표가 여러분들 배포자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포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거쳐서 결산서는 11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는 전년도에 대해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결산서와 대차 대조표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회장단에서는 조선대학교의 김규태 교수님과 포항공과대학의 김광재 교수님께서 학회 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보고는 포항공과대학의 김광재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재 감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 22일에 김규태 감사와 제가 학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한산업공학회 수입 및 지출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9년도 결산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산업공학회 감사 김규태, 김광재 보고 드립니다. 김광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2021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을 이제 정기총회 자리를 빌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실제 배포 자료의 1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2021년부터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부와 논의하여 수립된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 계획안입니다. 향후에 이제 다른 수정 사항들 실제로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제 있다면 그것들이 이제 추가되어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작성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학회에 있는 6개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 단위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기존 현재 이제 하고 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 홈페이지와 산학의 협력 활성화 부분, 그 다음에 워킹그룹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는 부분, 대학생 필드 지원, 그 다음에 학회 규정이나 지침 같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이사회에서 잠깐 논의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행화 작업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학술본부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계 공동학술대회가 이제 우리 대한산업공학회 주관으로 내년도 2021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개최되게 되는데요. 현재 자료에는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좀 변동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대한산업공학회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우리 학회가 주관을 하는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기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아마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향후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경진대회,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3번 부분은 이제 저널본부의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산업공학회지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I 인터페이스하고 두 개를 갖다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통합 발행 이제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 6회 발행되고 있는 대한산업공학회지에 대한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연구대단의 우수등재 학술지로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실제 5년 동안 유효한 그러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다시 이제 우리 대한산업공학회지를 우수등재 학술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차기 집행부에서 잘 진행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IMS 영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2015년도부터 해서 스코프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SCI로 우리가 등재되어서 우리 학회에서 발간되는 영문학술지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그 다음에 대한산업공학회지는 현재 이제 스코프스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한글 학술지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I 매거진 발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산학 협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외부하고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본부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정보, 교육연구 부분, 그 다음에 교육학술 부분 해서 그런 내용들이 15페이지, 16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번 실시하였는데요. 이 올해도 사실은 실시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이런 코로나로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라 향후에 상황이 좀 여건이 개선된다면 혹은 현재 여건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서 우리 학회를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널리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협력본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학회, 우리 학문 분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회원분들이 사실은 이제 산학연구원에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실제 우리 학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는 2021년도에 예산서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서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계획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말씀드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수정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사실은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리 의견이 안 계시면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본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감사패 정정의 순서입니다. 우리 학회 연중 행사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실은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과 이제 후원해 주시는 산업체 여러분들의 사실은 그 수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수고를 해 주셨지만 특히 조직위원장을 맡아주신 교수님들의 수고가 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추기학술대회에서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해주신 이제 홍성필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까지 사실 충기학술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이제 홍성필 교수님께 이제 감사패를 증정하고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추기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제 안재긴 교수님, 조직위원장을 수고해 주신 안재긴 교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재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따 있을 기조강연에 이제 기조강연 해 주실 분을 이제 모시러 간다고 지금 잠깐 이석을 하셔서 김우재 교수님께서 대신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일경 회장님, 그다음에 홍성필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감사패 시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홍성필. 귀하는 대한산업공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여 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활약을 해주셨으며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해주시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경.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재경 교수님을 대신해서 김우재 교수님께서 감사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안재경. 귀하는 대한산업공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여 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활약을 해주셨으며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해주시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영.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와 석사 논문 경진대회의 이제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와 석사 논문 경진대회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력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고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오프라인으로라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우수한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대상 수상작은 이제 마침 또 이제 개최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네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의 박강민, 현혜인 학생이 발표한 멀티모달 학습을 이용한 e스포츠 하이라이트 자동 추출 방법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희경 회장님과 대상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작품명 멀티모달 학습을 이용한 e스포츠 하이라이트 자동 추출 방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박강민, 현혜인. 위 사람은 2020년 제16회 대한산업공학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두세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도. 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사 논문 경진대회 수상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석사논문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석사논문 경진대회 시상은 매우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회에서 시상하고 있는 석사논문 경진대회의 시상금은 이제 고 권태성님께서 학회에 기부해 주신 기금으로 사실은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고 권태성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권영국 교수님의 선친이 되십니다. 그래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어르신의 베푸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상은 이제 권영국 교수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권영국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올해의 대상 수상작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정기원, 김성범입니다. 작품명은 Abnormal Respiratory Sound Classification Using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대상 수상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고려대학교 정기원, 김성범. 위 사람은 2020년 제16회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 경진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문일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권태성님의 학생 논문상 기금으로 실제 이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뭐 정기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 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학회상 이제 시상이 있겠습니다. 탁월한 연구 성과로 이제 학회를 빛내주신 회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제화상, 백암 논문상, 정원 학술대상을 이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상을 위해서 문일경 회장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7회 국제화상 수상자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국제화상 수상자는 포항공과대학교 김병인 교수님입니다. 김병인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제화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학회에서 발간되는 저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해주시는 교수님들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상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병인. 귀하는 최근 3년간 IEMS 영문지 및 대한산업공학회지의 논문을 SSCI 저널에 소개함으로써 IEMS 및 대한산업공학회지의 국제화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경.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경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제31회 백암 논문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백암 논문상 수상자는 고려대학교 최인찬 교수님과 그 지도학생인 최지혜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죄송합니다. 정지혜 학생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 친 모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암 논문상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최인찬, 박사과정 정지혜. 귀하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산업공학회지에 발표한 상기의 논문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논문명은 게이트 패턴 기반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양자 컴퓨팅 가형 논리 회로 합성입니다. 대한산업공학회지 46권 4호 올해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경.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금도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올해로 이제 34회째를 맞이하는 정원 학술대상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제 34회 정원 학술대상 수상자는 경성대학교의 고창성 교수님이십니다. 고창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물류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연구 업적으로 오늘의 정원 학술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정원 학술대상 경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고창성. 귀하는 대한산업공학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학술 실적이 탁월하고 산업공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병. 예, 예, 고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멀리 부산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제 정기총회 식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기조강연을 위해서 이제 KT에서 구현모 대표님께서 기조강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이제 올해 이제 12월이 현 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의원이 이제 우리가 전국의 산업공학 관련 분야에 있는 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의원 7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72명으로부터 차기 회장 후보를 이제 이메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은 사실은 평의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평의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57명의 평의원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저희들이 해서 개표 결과 경상대학교의 변재현 교수님께서 제24대 회장으로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단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제 변재현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배포자료 끝에 있긴 있습니다.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인천대학교의 유우식 교수님께서 총괄 부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김창욱 교수님께서 학술 부회장, 그다음에 포항공과대학의 김병인 교수님께서 전월 부회장, 그다음에 전주대학교의 고선우 교수님께서 교육 부회장,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께서 이제 대외 부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이제 전임 회장단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손미애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이철훈 교수님께서 감사로 이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회장단에 대해서 사실 인준을 받는 것도 이제 이 정기총회에서 하나의 일인데요. 그래서 차기 회장단의 인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로 동의를 표해 주시면 인준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원을 앞으로 이제 차기 회장단, 새롭게 시작한 차기 회장단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변재현 차기 학회장님의 이제 학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현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산업공학회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한테 어떤 특명을 내리신 거라고 보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시나요? 보통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저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춧돌부터 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산업공학회 앞날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랑 같이 일할 임원진뿐만 아니라 대한산업공학회의 모든 회원과 관련된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드디어 산업공학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만들려면 우리가 지붕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춧돌을 제 위치에 제대로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죠, 부회장. 예. 그러면 뭐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기 회장단에 이제 수고해 주실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올라오셔서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인 교수님하고 이덕호 교수님하고 홍구로 나오실 장철 교수님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어떤 분들이 부회장을 마이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부회장을 맡으신 분은 이제 총무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들 바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부회장 중에는 이제 두 분만 오셨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계신 전월 부회장의 포항공과대학교 김병인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부회장의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회장은 아니지만 학회 살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무관사의 경기대학교 장태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차기 회장단의 출범과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뭐 원래 2020년 이제 정기총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공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어서 이제 기조강연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기조강연 진행을 위해서 이제 자리를 일단 조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조강연 해주실 분 KT의 구현모 대표님께서 이제 행사장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하시면 바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20년 추기 학술 대회의 기조 강연은 주식회사 KT의 구현모 대표이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뭐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기조 강연을 갖다 준비해 주신 구현모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현모 대표이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모 대표이사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산업공학 분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맡아주셔서 참 흐뭇하면서 좋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현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전기통신국사 경제경영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KT에서 개인 고객 전략본부장, 전략 담당 전무이사,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 및 사장, 커스터머 앤드 미디어 부문장 사장을 역임하시고 올해 3월, 지난 3월에 2020년 3월 KT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제 우리 학회의 추기학술대회 기조강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구현모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표이사님, 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여기 따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던 거라. 예, 안녕하십니까. 구현모입니다. 마이크를 벗고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산업공학회 우리 안재경 교수가 제 동기인데요. 대학 동기인데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할 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뭐 제가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고 오늘날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성장하는데 밑바탕에 산업공학 전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갑기도 했고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회 주제랑 연결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뭔가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KT 내에서 이제 AI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산업공학 뭐 여러분들 사실 뭐 다 교수님들이시니까 하지만 저희가 배울 적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산업공학의 역사는 1930년대 이제 독일 그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구축함에서 떨어뜨리는 그 폭내가 어느 깊이에서 어느 이제 수심에서 터지는 게 제일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제 연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배울 적에는 이런 것들 뭐 자원 배치 문제라든지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뭐 인간성 공학 뭐 인간공학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AI 뭐 데이터 마이닝 안전공학 SCM 이런 걸로까지도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산업공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그 최적의 솔루션과 답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바탕을 또 배웠고 제가 이제 기업에 들어와서 또 그런 일들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쭉 성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있고 기업들도 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속화됐고요. 기업들도 언택트 시대에 또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을 유지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비용은 어떻게 또 컨트롤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산업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뭐 엄청 복잡합니다. 모든 거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업하는 방식, 고객을 분석하는 거, 또 고객을 유지하는 거, 비용 줄이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해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결국 풀 수 있는 거는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람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사람 쪽에 지금 제일 핫한 분야가 어디냐면은 이제 데이터, AI 이쪽입니다. 그런데 AI 관련된 인력은 국내에서 뭐 저 자료 어떤 분야 어떻게 이제 분류하냐에 다르지만 지금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적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AI 인력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수준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상당히 적고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재 확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서라도 뭐 인재를 모셔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이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좀 시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 교육, 뭐 적게는 뭐 이게 산업공학 분야의 교육의 변화 방향을 여기서 조금 제가 단초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AI라고 하는 거를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저희 경험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한 이제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AI 시스템, AI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오픈소스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AI를 배운다는 것은 이 주어진 기술적인 재료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 익숙한 일에 적용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AI를 연결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객 인사이트를 찾고 업무를 효율화, 자동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KT의 AI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AI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 효율화와 자동화 등 현장의 이슈를 AI로 해결하면서 함께 배우는 학습 조직형 현장 AI 인재 육성. 전일제 집중 교육으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개발자 교육. 국내 AI를 선도하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 AI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AI는 이제 분명히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술 또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인력을 키우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AI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그 미래 인재 육성, AI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그 소개 영상입니다. 저희 사내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사내 직원들로 해서 나왔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AI 인재 육성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개 영상으로 이걸 했고요. 제가 이제 3년간 1,500명 키우겠다 할 때 우리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 본 AI 인재 엄청 키우기 어려운데 그걸 3년 사이에 어떻게 1,500명을 키울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죠. 이거 뭐 바깥에서 뭐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데 뭐 그거를 KT 내에 얼마나 뭐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고 이거를 3년 사이에 1,500명이나 키워내겠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전일제로 하는 6개월 동안 완전히 작업을 시켜놓고 6개월 동안 전일제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인재 육성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420명, 저희가 현장에서 파타임으로 하는 사람도 300명 있었고요. 전일제로 하는 사람이 600명 있었고, 또 다른 형식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420명의 인력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860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1인당 1인 약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또 이 친구들의 실제로 교육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물을 냈고 AI 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결과물의 60%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바로 채택해서 쓰는 걸로 결정을 했을 정도로 이 친구들의 수준이 6개월 사이에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인력들은 AI가 필요한 저희 연구소라든지 IT 네트워크 부서에 지금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KT가 양성하는 AI 인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 IT하고 DT로 표현되는 요 인력들입니다. 얘를 이제 아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거는 제일 탑 레벨에 있는 그런 인력들이 그쪽에서 양성이 되는 거고요. 이 인력들은 KT 내부에도 있습니다. 연구소 쪽에 가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실제로 그거를 기업 내에서 쓰는 거는 IT하고 DT 정도, 특히 IT 인력 정도 되면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부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래서 IT, R&D 쪽에 되는 거는 저희가 산학연 AI 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외부에서 영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개발자라든지 현장 학습 조직형 AI 인력은 내부에서 양성을 하자. 그래서 올해 420명이 양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성하는 체계를 보면은 이게 그냥 강의실에서 교육만 시켜갖고는 양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은 이 교육을 AI는 특성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강의실에서 배운 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실습 플랫폼, 저희가 아이두라고 하는 걸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넣고 그거를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코딩한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실습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6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3개월은 앉아서 강의하는 쪽으로 갔지만 6개월은 그 실습 플랫폼을 통해서 실습하고 나중에 프로젝트까지 하는 걸로 거기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코치. 처음식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로만 충분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코치들은 회사 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과제 방법을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AI 하면 도대체 AI 갖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근데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KT는 지난 한 6년 동안 저희 내부에 그 혁신 방법론으로 해서 1등 워크숍이라고 하는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 방법론을 써서 과제 방법론을 쓰고 나중에 이제 인증제까지 해서 이 5가지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움직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두 같은 경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KT 내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분석 도구도 자기가 코딩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주고 그 다음에 GPU 리소스도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원하면 자기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들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델들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과제 발굴 방법입니다. 어떤 거를 AI로 풀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I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는 AI를 쓸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거는 요거를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필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과제 발굴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 부분은 다른 이제 저희가 그 대학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대학에서도 이 방법론, 과제 발굴 방법론에 제일 관심이 있고 다른 기업들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제, 아까 말씀드린 인증제를 통해서 됐는데 이제 KT가 만든 이 자격 인증은 내년에 그 표준연패랑 같이 해서 민간 공인 인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기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 인증을 취득을 하면 이 친구는 중급 정도의 코딩을 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 취업이나 또 회사 내에서 전직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이런 KT가 이제 인재 양성하고 또 문제를 푼 사례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회사라든지 또 뭐 제조회사라든지 식품회사 이런 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핸즈온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모아서 일단은 뭐 3일짜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 참여자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형, 실습형 참여형 교육이다. 그리고 AI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쉬운 거네? 이런 거고요. 또 이종산업과 이해를 통해서 시너지가 가능하다. 이런 반응들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이 하나이죠.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에서 연수를 많이 듣게 되면 좀 수업 방식으로 그냥 앉아서 경직된 자세로 많이 그냥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좀 활동적인 방식으로 일단 조별로 토론을 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 토론 방식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새로웠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내 AI 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론만 들었지 어떻게 활용해 본 적은 없었는데 여기서 직접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그 KT의 툴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조금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조금 상당히 오늘 디테일한 얘기를 조금 뭐 와갖고 무슨 대표이사라는 자가 와서 인재 양성한 거를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저는 성공적으로 인재 양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AI를 배우는데 결국 AI 왜 배우냐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AI 뭐 하는 그 코딩은 어떻게 하고 알고리즘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거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뭐지?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산업공학은 저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적한 답이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학문인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문제 복잡한데 그걸 내가 풀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풀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엄청 수월해지는데 AI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AI라고 하는 거가 툴 오브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오브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I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거는 이걸로 저걸로도 보통의 모델링에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체계적으로 한번 뒤져보자라고 하는 게 휴리스틱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AI를 써서 하면요, 온갖 거를 수십만 수백만 케이스를 다 뒤져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매일매일 뽑아냈습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뽑아낼 수 있는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솔루션 오브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AI한테 일을 시키면 얘가 다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산업공학이 여기서 나오는 최적화된 답이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학문인데, 옛날에는 그게 뭐 LP하고 그 다음에 골 프로그래밍하고 로지스틱 프로블럼하고 이런 거를 풀어서 그거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 문제 푸는 거를 AI한테 시키고 오히려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면 산업공학에서, 그러면 저는 이 산업공학의, 제가 생각하는 산업공학의 그 해결점을 거기서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확장표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하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오픈소스 형태로 다 내놓는다 이거죠. 다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거,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어떤 문제를 풀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답이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사 프로세스 어떻게 적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또 컴퓨터가 하고 이런 거 됐지만, 그 옛날에 사람이 컴퓨터를 돌리고 사람이 기계를 돌리던 일을 이제는 AI가 돌리거든요. 근데 한 발짝 돌아서서 그 AI를 돌리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AI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라는 걸 명확하게 정하고, 너 요 데이터 갖다가 이렇게 쓰고 나왔어?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저는 이제 기업이 필요하는 AI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쩌면 산업공학에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았지만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혹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걸로 알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현모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 강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문준희 올라오셔서 저희 이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패 증정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있을 줄 알고. 아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패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구현모, 귀하는 대한산업공학회 2020년 추기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어 행사를 빛내 주셨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산업공학회장 문일경.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상으로 2020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기학술대회 개회식 및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대한산업공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학술대상 프론티어가 아니죠. 정원학술대상 강의. 그대로 봐야 돼요. 예.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정원학술대상을 이제 수상하신 고창선 교수님의 이제 강연이 프론티어관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길 건너편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2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하시면 아마 시간을 딱 맞춰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원학술대상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